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2019년 이제 끝나가죠. 2019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뭔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의 주제인데, 내가 상처 준 사람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정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자는 미안함이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일 테고, 후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잊지 않기 위함이죠. 같은 실수를 또한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지, 어떤 마음으로 살지에 대해서 한번 넘겨 짚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정리할 부분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한 해 내가 상처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카드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이거 누가 의견을 내주셔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연말에 하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주제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주신 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카드가 준비되어 있군요. 2019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내가 상처 준 사람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카드 준비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 1번님이 상처 준 사람과 1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이 상처 준 사람은 또한 마음의 상처 자체가 원인, 내가 왜 1번님에게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뭔가 그 원인 자체를 조금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탓 혹은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어떠한 나의 모자람이라든지 나의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혹은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1번님이 상처 준 사람은 그래도 좀 자식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상처받는 건 나의 이러한 잘못 때문 혹은 모자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스스로 변화하는, 조금 나은 쪽으로 이런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라고 나은 쪽으로 변화를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님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걸 뭐라 그러죠?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뭔가 마음이 쓰이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상처받을 만했고 내가 준 상처로 인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생각한 대로 편하게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건 부정적인 부분이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환원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조금 더 나아진 사람,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 반면에 1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상처를 줄 때 당시에는 좀 스스로가 충분히 이러할 만한 논거가 있다. 1번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이유가 있다. 1번님이 상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1번님에게 내가 상처를 준 건, 1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1번님에게 상처를 준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고, 또한 그 방법밖에 없어서 1번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자체는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서부터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스스로 충분히 그러하다는 이유를 만들어서 상처를 줄 때는 뭔가 스스로 점점 더 뭔가 앞뒤가 안 맞아가고 내가 스스로 좀 불확실해지는 뭔가 자기 설득이 너무 많아지면은 나중에는 뭐 자기 자신이 남아있지 않는 좀 주관이 없는 사람, 좀 불분명한 사람, 부정확한 사람,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잘 헷갈릴 정도로 부정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이게 묘한 자기 설득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 시작하게 할 것이고 계속 그런 것이 누적되어 가면서 조금 못 믿을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1번님에게 상처를 줬다면은 비단 1번님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상처를 주고 있으며 그것이 누적돼서 못 믿을 사람, 어디에 가도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뭔가 뭐 굳이 마음 써서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정리하면서 내가 상처 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좀 훌훌 털어낼 수 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님. 자, 여기까지가 1번님의 상처를 준 사람과 1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1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과 1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번님은 이거 이야기 듣고 한 해 내가 잘못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은 잘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님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2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과 2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 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런 좀 무모함이라든지 대담함. 2번님에게 너무 무모했거나 너무 대담했거나 어떻게 보면은 좀 경솔하여 너무 급한 마음에 2번님에게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기에 아마 2번님은 그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단 2번님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 무모했거나 너무 급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슬픔과 아픔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꽤나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당함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내가
2번님에게 뭔가 상처를 받고 받지 않음에 대한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스스로 상처를 받으려고 달려든 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님은 지금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은 충분히 그럴만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상대방은 계속 그러한 무모함과 뭐 저돌적이거나 생각이 짧거나 혹은 너무 다급한 어떠한 자신의 성격, 자신의 잘못을 조금 그로 인해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대방의 선택으로 인해서 2번님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준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조금 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또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뭔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2번님에게 상처 준 사람 또한 사실 좀 그럴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2번님에게 상처를 준 이유가 나름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당했거나 정당하다고 적어도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상대방이 조금 생각이 조금 2번님은 상처를 준 사람도 2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2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도 받게 한 사람도 모두 다 조금 조급하거나 뭔가 경솔하다? 라는 좀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경솔함으로 상처를 주고 경솔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솔한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합당한 논거를 들여서 2번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건 나름 스스로는 깊은 뜻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인자하지가 못해서 스스로 너그럽지가 못해서 난 일이라고 좀 보여져요. 2번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너그럽지 못해서 뭔가 경솔함에 자신은 스스로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해서 상처를 준 것인데 그로 인해 2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조금은 많이 의기소침해지거나 후회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2번님에게 상처를 준 것을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같은 다급함이라도 조금은 더 어른스러운 다급함으로 좀 나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번님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후회는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2번님이 꽤나 의미 있는 사람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2번님은 상처를 준 사람도 2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조금 뭔가 경솔함으로 혹은 다급함으로 일어난 어떠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상처를 받을 만도 했고 상처를 2번님이 상처를 줄 만도 했고 상처를 받을 만도 했는데 그 영향 자체가 둘 다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2번님 또한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합당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쵸, 상처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이런 어떠한 부분도 첨가가 돼야 되니까요. 이게 되게 어렵고 무서운 말인데 상처받을 만했어, 그럴 만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카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당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한 번은 돌이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님은 뭔가 다급함과 경솔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다급함과 경솔함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님도 2019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님이었고요. 다음은 3번 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님이 상처를 주고 3번 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번 님이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꽤나 노력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상처를 받은 거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스스로가 죄송합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요. 그 상처받은 상대방은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 더 가열차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3번님은 상처를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주면서 알게 됐겠지만, 그 상처를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방향이 좀 틀렸다. 상대방의 노력의 방향이 좀 틀렸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뭔가 3번님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상처를 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노력을 덜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독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과 3번님과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과 좀 제대로 얘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꾸준히 해버린 거죠. 그 방향이 틀렸음을 모른 채로 노력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가서도 뭔가 내가 들고 가는 노력과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내가 들고 가는 어떠한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조금은 이건 아니야 라고 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반복되면 될수록 이런 표현을 할게요. 3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을 그 멍청이는 그런 부분에서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노력을, 그 다음에 더 큰 노력을, 그리고 상처받으면 더 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좀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좀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노력을 했지만 그 방향이 틀려먹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멍청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 되면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 거예요. 다만 그런데 3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 3번님이 상처를 받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반복하죠. 어떠한 걸 반복하냐면 스스로의 습관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인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에 만족을 하고 응징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가? 좀 습관적으로 계속 그러한 상처 줌, 그러한 실수, 그러한 이기심을 내비추는 것 같아요. 또한 그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걸로 봐서는 3번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조금은 응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습관적인 그리고 아주 반복적인 상처를 주고 다니는 것에 스스로 행동에 그렇게 크게 가책이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 오히려 그런 행동을 더 부추기게 되는, 왜냐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습관처럼 행동을 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까. 왜 사람은 이기적이면은 만족하고 살 수가 있죠.
좀 이타적일 때 누군가를 배려하지만 이기적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응징을 받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뭔가 주변에서는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뭐 스스로는 만족스럽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응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3번님 혹시나 아직도 3번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조금 고가워 보인다면은 한마디 한번 크게 쏘아붙이는 것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3번님 이 상처 준 사람은 뭔가 굳이 따지자면은 구제불능의 멍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3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 3번님을 상처받게 한 사람은 조금은 응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하거나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돼. 좋지 않아. 라고 반드시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3번님 상처를 받았다면은 돌려주세요. 그게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3번님도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응징을 해야 하는 3번님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님. 4번님이 상처 준 사람과 4번님을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번님이 상처 준 사람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된 것 같아요. 4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은 아마도 그 상처로 인해서 뭔가 깨우침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상처받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처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신의 모자람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게 된다. 내가 다시는 4번한테 이런 상처, 4번 같은 사람 혹은 4번 이후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굳건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4번님에게 받은 상처가 꽤나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저 상처는 다신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발전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것이 오히려 조금은 안정적일 수도 있죠.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 그 부분만 안정적으로 내가 가꿀 수 있고 관리를 한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좀 막연하고 어느 정도 이런 좀 유동적이지만 그것을 꽤나 잘 따르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4번님이 준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상처 준 사람은 이렇게 조금은 알아서 굳건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아주 세밀하고 아주 너그럽게 어떠한 이런 상처를 헤쳐나가고 있다.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4번님이 상처를 주건 상처를 주지 않았건 아마 그 상대방은 꽤나 자신의 위기 관리 능력은 철저할 것 같아요. 또한 뭔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좀 막연해지면은 그것을 노력해서라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의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상처를 줬다고 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4번님이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알아서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야기는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가 좀 우유부단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가 이렇게 우유부단하다가 해지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4번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좀 그쵸. 이 똥오줌 가릴 줄 모르는 멍청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뭔가 그렇죠. 해가 뜨면은 해가 뜨는 쪽만 바라보는 이게 사람의 시선이 좁단 얘기예요. 저기서 빛이 비치네. 저기가 따뜻하네. 저기로 가야지. 해가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치죠. 이젠 서쪽으로 해가 옆으로 움직이네. 저걸 따라가야지. 해가 지고 나서는 불이 켜졌네. 절로 가야지. 날파리 같은 존재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조금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의 전형이다 보니까 굳이 사부님이 뭔가를 실수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원래 우유부단하다. 또한 뭔가 그래요. 여기선 이거 할 수 있을까? 저기선 저거 할 수 있을까? 좀 우유부단한 상태가 반짝거리는 불빛을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은 좀 보이는 것만 많아진다. 눈앞에 보이는 게 많아져서 더욱더 우유부단해진 자신 때문에 오히려 선택해야 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그냥 고민 속에서 혼자 방구석 고민만 하게 된다. 좀 그렇게 된다는 건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건데 사실 자초한 일이니까 뭔가 하나를 진득하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 햇빛이 비추면 그쪽으로 날아가는 날파리 같은 사람. 내가 뭔가 원하는 것 많아서 이거저거 쳐다만 보는 사람. 그래서 걱정도 많고 오히려 원하는 것도 많지만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부님의 실수거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유부단함 때문일 테니까 상처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좀 보여줘요. 사부님은 상처를 준 사람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뭔가 2번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걱정받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알아서 잘할 것이고 4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 4번님을 상처받게 만든 사람에게는 굳이 4번님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똥멍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상처를 주었건 상처를 받았건 훌훌 털어내고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4번님이었어요. 4번님도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과 5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 2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은 일단은 상처를 받았을 당시에는 꽤나 납득을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럴만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상처를 받은 이유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가 돼서 조금은 많이 지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5번님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안해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으니 그러려니 했겠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계속 생각이 난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이 부분을 잘못했나? 이런 걸 잘못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그냥 포기합니다. 스스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는 이게 일종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일 수도 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쓰러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뭔가 좀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기까지 조금 이런 힘든 과정을 좀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5번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혹은 내가 그 부분을 싫어해서 혹은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준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랬으면은 좀 이 이후의 과정이 좀 축소가 되거나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생각을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우니까 하지만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극복을 해내긴 할 테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뭔가 지금이라도 너의 어떤 부분이 부분 때문에 내가 너를 상처 주게 됐어 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 5번님을 상처받게 만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상처를 준 것 자체를 조금 후회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것 같고 그것을 좀 되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쉽지가 않죠. 뭔가 상처를 줌으로써 5번님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뭔가 큰 깨달음, 뭔가 변화를 상처를 주는 것도 일종의 변화니까 줘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 5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잘 상처를 누군가에게 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자신이 변화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꽤나 노력을 하고 신중해지고 노력을 하고 뭔가 고쳐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 계속한 반복된 후회를 하게 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지, 어떤 것에 신중해져야 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 실수한 것, 5번님에게 상처를 준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5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상처를 5번님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 5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꽤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테니 만약에 화해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뭔가 사과를 정식으로 제대로 받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연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마무리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사과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 사과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9년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5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5번님도 2019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이었고요. 다음 마지막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님의
6번님이 상처를 준 사람과 6번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좀 반대군요. 6번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과 6번님을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님이 상처 준 사람은 그래요. 스스로 어느 정도 그런 상처 받음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럴 만한 상처를 그래 6번은 나에게 그럴 상처를 줄 만했어 라고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소통을 할 만한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줬구나, 나는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고 좀 6번님이 상처 준 사람은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지금 말이 좀 어느 정도 잘 통한 사람이라서 상처를 일방적으로 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3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뭔가 3자, 친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선생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애인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은 상황.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그러한 상처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의 받을 상처라든지 누군가 자신에게 비슷한 상처를 주거나 비슷한 상처를 받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꽤나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관님이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이런 것 때문에 미안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충분히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줘서 차후에 얘가 비슷한 상처를 얻겠지, 이런 나쁜 얘기를 나쁜 마음이 들겠지라는 생각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만한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곳이 많고 어느 정도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향후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이 좀 되어지니까 크게 6번님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6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줄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상처를 주려는 선택을 스스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의라고 봐야죠. 실수로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명백히 이유가 있어서 상처를 준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 스스로는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줬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상처를 준 것은 나의 선택이다, 충분히 인정한다, 납득한다 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좀 냉철하고 뭔가 깊은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하여 6번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본능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본능적인 생각의 깊이보다는 사실 마음의 본능이 더 앞섰다. 뭔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사람은 본능적인 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좀 자신이 냉철하다고 하는 자기 설득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되게 거창한 이유라든지 거창한 핑곗거리가 있지만 6번님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 좀 본능적인 부분이 클 것 같다. 또한 그 사람은 계속 본능적으로 살아갈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본능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6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본능에 그냥 6번님이 잘 안 어울렸기 때문에 6번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저 사람에게 복수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과를 받아낼 이유는 뭐 더더욱이 없고요. 사과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건성일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이 선택했고 뭐 그 선택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뭔가 일부러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합니다. 굳건하니까 6번님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상처받은 거 인정. 그래, 잘 살고 알아서 잘 해라 정도로 마감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마주쳐서 좋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6번님은 상처 준 사람은 성숙했고 6번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 6번님을 상처받게 만든 사람은 뭐 마이웨이가 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그 어느 모두에게도 상처를 주지도 사과를 받지도 사과를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한 해를 그냥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님 2019년 수고하셨고요. 2020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부터 6번까지의 2019년에 내가 상처 줬던 사람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계속 12월 달에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과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좋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건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게 노력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올리면은 많이 봐주겠죠. 열심히 올리면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해주겠죠. 저도 칭찬받고 관심받고 그러는 거 좋아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에 아래 위에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또 추워지고 나아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러겠습니다. 목 관리해야 되니까요. 목 아파서 녹음 못했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는 앞으로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붙겠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3시 반 타로고요. 저는 3시 반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